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최명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셨고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최근에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이렇게 맡으셨는데요. 예. 지금도 변호인단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2017년 10월에 저희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 이후에 사실 변호인단 유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재판을 일절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 판결 나고 쭉 그런 게 뉴스에 나는데 그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정에 일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도 안 나가시고요. 예. 변호인 저희도 당연히 안 나가고요. 예. 다만 그 재판이 형식적으로 그 법관과 검찰이 있고 그 변호인 대신에 이제 국선 변호인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선임이 돼서 그냥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은 이제 국선 변호인과는 또 일절 안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재판도 나중에 법적으로는 다 유효한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려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 대통령께서는 국선 변호인도 일절 안 만나고 있으니까 예, 계속 과거에 재판 거부했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우리 좀 역사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맞습니다. 다시는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 예. 번만은 더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가올 탄핵 네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썼는데 뭐 이 책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죠. 뭐 지나간 탄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죠? 아니 그 아직까지 꼭 밝혀야 될 게 많은데 이거를 지나갔다고 하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지나갔지만 지나가지 않은 탄핵이죠. 우리가 그렇죠. 반드시 반성하고 예. 되짚어서 예. 바로 잡아야 될 탄핵인 거고요. 사실 방점은 이 다가올 탄핵에 있습니다. 다가올 탄핵,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뭐 지금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거의 송두리째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탄핵 사유들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들은 정말 차고 넘친다. 그런데 이제 불씨가 하나 필요한 거죠. 불씨가 필요해서 탄핵 정국으로만 넘어가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불씨가 어떤 식으로 촉발될지 뭐 그건 저도 기다리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책자의 뒷부분 다가올 탄핵 그 부분은 공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국회에서 만들 탄핵소추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미리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난번에 첫 번에 만드신 탄핵 인사이드 아웃 몇 부나 판매가 됐습니까? 그때 한 2, 3만 부 정도 예. 판매가 됐죠. 근데 예. 상당히 저는 몰랐는데 이 출판업계에서 한 그렇게 몇만 부씩 팔리는 책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보다는 적은데 저는 한 10만 부, 20만 부만 팔렸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마 뭐 2, 3만 부 팔려도 2, 3만 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얘기를 아마 주변에 많이 전하셨을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주변에 많이 퍼지고 공론화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공론화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편에서는 사실 탄핵 심판 과정과 형사재판 과정,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주로 이제 특검이 뭘 잘못했고 검찰이 뭘 잘못했고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가 뭘 잘못했는지를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미시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쉬움이 뭐였냐면 사실 좋다. 탄핵 절차 잘못됐고 형사재판 절차 정말 비인권적으로 반인권적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뭐 같이 공모한 거는 뭐 일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고 사실 뭐 그때 언론 오보들이 하도 이제 많이 그렇죠. 난무해서 예.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선 되짚어보고, 그럼 탄핵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기획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쭉 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1, 2부고, 이제 3, 4부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획되고 정말 거짓으로 탄핵이 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왔느냐. 그 사실 공산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고 지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쭉 보시다 보면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2016년 어쩌면 그 이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잘못의 결과가 지금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이냐? 대한민국이 여기서 더 망가지도록 놔둘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밝혀서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런 우리 최 변호사님의 노력 덕분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말 잘못됐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자유우파 예. 시민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또 더욱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나갔지만 아직 지나가지 않은 탄핵도 정리를 해야 되고 예. 또 다가올 탄핵을 확실하게 네, 준비해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맞습니다. 파헤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뜻에서 예. 지나간 박근혜 대통령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네, 예.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사실 그 가장 큰 건 사실 언론의 오보죠. 언론에서 당시에 보면 너무나 많은 오보를 쏟아냈거든요. 뭐 대통령이 뭐 최태민 목사와 뭘 했다는 이부터 시작해서 뭐 최순실 씨랑 뭐 관계, 네. 최서원 씨죠. 관계부터 해서 뭐 정유라가 뭐 대통령의 딸이라느니 온갖 오보들이 있었거든요. 뭐 청와대에서 비아르크라가 뭐 나왔느니 아니면 대통령 섹스테이프가 나온다느니 뭐 사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뉴스들이 생산되고, 전혀 예. 검증 절차도 없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광풍이었죠, 거의. 그때 쌓였던 그 유통됐던 뉴스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아직까지 이미지로 각인이 돼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뭐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도라든지 좌파에 있는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대한민국에 큰 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을 언젠가는 밝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잘못은 언론에 있다. 뭐 다 잘못이지만 두 번째로는 좀 국회의 잘못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당시 탄핵소추 안을 국회에서 12월 3일에 상정했습니다. 2016년 12월 3일에 상정했고 12월 9일에 의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6일 걸렸습니다. 사실 탄핵소추안 상정하고 의결하기까지 사실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 뭐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검이 1년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닉슨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올라갔을 때 하원에서 1년 동안, 상원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조사를 해야지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팩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국회에서는 사실 그런 절차 전혀 없었거든요.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참고 자료가 21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15개가 언론 기사였습니다. 전혀 검증도 되지 않은 언론 기사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전혀 조사도 되지 않고 쭉 이제 헌재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후에는 사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헌재에서도 어쨌든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부실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되거든요. 기각을 하고.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특검에서는 계속 뭐 이제 언론 브리핑하면서 계속 어찌 보면 선동을 한 거죠. 그럼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네. 국회와 네. 언론과 또 네. 헌법재판소 네. 요 3자가 가장 큰 책임이 가장 있는 큰 것 책임이 같은데요. 있죠. 예. 그 배후에는 또 어떤 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배후에는 제가 이제 2편에서는 좀 담았는데 남한의 어떤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북한, 중국까지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 2016년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찌 보면 격렬하게 체제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폐쇄되고 2016년 9월에는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월 1일,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대통령이 이제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 군인들 주민들이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라고 대놓고 이제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2015년, 16년에는 이제 그 국정원에서 상당히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언론에 여러 번 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다가 당시에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있고 나서 미국에서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폭격 내지 이제 전면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막판에 그걸 포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탄핵을 어찌 보면 뒤에서 기획을 했죠. 이제 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16년 이제 3월, 4월 이제 통일부 자료에 보면 당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남한 내에서 박근혜를 탄핵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뭐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조평통 담화문에. 예. 그래서 그게 남한 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선 탄핵 얘기 탄자도 안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2016년 3월, 4월이니까 총선 국면이었죠. 그러고 나서 2016년 6월 달에 북한에서 16년 만에 난수방송이 재개됩니다. 그때 사실 남한 당국자들은 이 16년 만에 난수방송이 재개되는데 이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이게 난수방송이 단순히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위험용인지 아니면 실제 뭔가를 기획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탄핵 국면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서야 이제 좀 그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11월 달에 2016년 11월 달에 그 이제 통일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북한이 이런 최순실 전국과 관련해서 남한 내 단체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런 사태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고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북한 내에서 어쨌든 북한에서 이런 작업들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남한 내 이제 북한 추적 단체들 간첩들과 함께 연계가 됐고 그리고 그 즈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선 2016년 8월 달에 최순실 TF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 세력하고 직접 연계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탄핵 전국으로 갔던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 중국 유학생 6만 명을 동원시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뭐 팩트 확인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당시에 2016년 말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상당히 갈등 관계였거든요. 그때 뭐 대한민국 기업들 하단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고 2017년 1월 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국에서 또 따로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간책도 펼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탄핵 국면이 결국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주도를 했고 일부 언론들이 개입을 했고 그런 과정 남한 내 세력들이 뭐 가담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이제 중국과 북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물론 2016년 총선에 있어서 총선 공천 파동 때문에 뭐 2당으로 전락을 한 것을 많이 문제를 삼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이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했다는 것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탄핵 정국을 한마디로 표현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변호사님 다운 아주 표현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기대되는 다가올 탄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 사실 2년 반 동안에 너무도 많은 탄핵 사유들이 축적이 됐거든요. 뭐 사실 제가 이 책 나오고 좀 많이 팔려서 2편을 냈는데 2편에 추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2편에 어떤 내용을 추가했냐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민 2명 북송,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건들을 추가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이것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탈북민 2명 북송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유엔 관련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이제 항의 성명을 내고 할 정도인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남한으로 내려왔고 귀순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탈북민들을 이제 북한에서 뭐 16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안대를 씌워서 재갈을 준비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그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16명을 죽였다는. 네네. 그것도 예. 확인된 게 아니고 그쪽의 주장일 뿐이죠. 예, 더 중요한 거는 가사 16명을 죽였다라고 전제하더라도 북한에 보낼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실제 그랬다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판 진행하고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걸 북한에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관련 대법원 판례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살인죄죠. 현행법 위반이네요. 예, 현행법 위반입니다. 예. 사지로 몰아넣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살인죄인 거고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헌법적으로는 당연히 생명권, 국민의 생명권 침해가 되는 거고 탄핵 사유입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요. 네네. 예. 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세월호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월호 사태를 국회에서 생명권 침해로 걸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뭐 사실 사고에 직접 가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사실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거와 대비해 보면 이 건은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 2명을 아예 사지로 그냥 몰아넣은 거거든요. 그것도 안보실 네네. 1차장이 정확하게 보고도 받으면서 네네. 직접 지휘한 걸로 나와 있기 네.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네, 것이죠. 명백합니다. 예. 게다가 이 건이 심각한 게 이 건도 사실 그 문자가 사실 어떻게 카메라에 우연찮게 맞아요. 찍혔기 때문에 드러났던 거지.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북송된 탈북민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케이스들이 2년 반 동안 꽤 있었을 텐데 와 그렇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 이제 선거 개입 문제. 네네. 사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네네. 하야한 것도 그쵸. 바로 워터게이트 예. 사건 아닙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 단순히 대선 전국에서 그 도청했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사실 그 건하고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되죠. 이 건은 경찰을 동원해서 일부러 압수수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공표를 해서 그냥 선거를 조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을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 예.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선거 조작을 한 건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드루킹 사태. 그렇죠. 예. 그 드루킹이 이제 활동을 하던 시기가 2016년 말, 이제 탄핵 전국부터 2018년 한 2, 3월경까지였습니다. 당시 이제 드루킹이 이제 그런 증언을 하거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요 2018년 이제 6.13 지방선거죠. 이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방선거에서 뭐 물론 이제 드루킹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안 도왔겠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책략들을 다 동원했을 것이다. 뭐 드루킹은 가담이 안 했겠지만 드루킹 말고 다른 댓글 부대들이 가담을 했을 것이고 지금 뭐 경찰청 동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유사한 건들도 아마 여러 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리고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뭐 다른 국가기관들도 개입을 해서 이제 선거에 관여했던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단이 가능하죠. 근데 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때도 사실 그런 개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사실 드루킹 건 하나입니다만 예. 당시에 드루킹 하나만 해도 역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그 여론 공작 그게 거의 기사가 어마어마한 수의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고 뭐 좋아요, 나빠요를 눌러서 이제 댓글 순위 조작하고 그런 내용이었고 그 건을 가지고 그 건 때문에 사실 그 누구죠? 안철수 의원,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 낙마를 했거든요. 그때 뭐냐면 드루킹이 주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 MB 아바타 설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때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할 때도 제가 뭐 MB 아바타입니까? 라고까지 이제 반문할 정도로 그게 사실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중간에 와서 낙마할 때 당시에 그 드루킹을 비롯한 그런 여론 공작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이 드루킹이 작업을 했던 초기를 돌아가 보면 그게 2016년 10월입니다. 예.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송민순 회고록 그렇죠. 의혹이 예, 그때 예. 터졌습니다. 예. 근데 드루킹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송민순 회고록 의혹 터지고 자기들 경공모에서 3일 밤낮으로 그렇게 댓글 작업을 펼쳤다. 그래서 3일 밤낮으로 한 노력 끝에 여론을 돌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그 초기부터 드루킹의 수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 부인 김정숙이는 네네. 경공모 가자 하고 막 네네. 노골적으로 다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예. 이제 드루킹 이제 항소심 판결이 12월 24일 이달입니다. 나오는데 그렇군요. 과연 이제 법원에서 용기 있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지는 봐야겠지만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 간의 이런 행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고 알 수 있었을 거라는 내용은 충분히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드루킹이 이제 법정에서 이 드루킹이 이제 움직이던 단체 경공모에서 경인선으로 바꾸거든요. 예, 예. 이 경인선으로 왜 바꿨냐라고 물으니까 특검이 물었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그 어르신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빼박 증거가 있는데. 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건 제가 볼 때 너무나 명백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그런데 이제 김경수 도지사까지밖에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루킹 판결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추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죠. 김종숙 여사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네네.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네. 정치 관여 네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나온 댓글 숫자하고 차원이 이거는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정치 관여 댓글이라는 건 사실 그 국정원 뭐 요원들이 거의 뭐 수작업으로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댓글들이 다 정치 관여 댓글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댓글 부대 하는 일은 그 대북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대응하는 예.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부 그런 게 이제 정치 관여가 이제 개입됐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네네. 그 시기를 분석해 봤을 때, 네네. 그 총선 때, 네. 뭐 지방선거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예. 게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정치 개입이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좀 애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드루킹 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제 기계를 돌리고 그렇죠. 엄청나게 거대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 클릭 수가 나중에 뭐 거의 1억 개, 8,800만 개라고 하니까 예, 예. 거의 그 드루킹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민국 네이버 다음 포털에 뜨는 주요 기사들은 모두 다 그렇게 조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판부에서도 그걸 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과연 선거 기간에 집중됐느냐, 맞습니다. 아니면 그게 선거 중요합니다. 이외 기간에. 예,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 이제 김관진 장관 책임하에 있던 그 예, 예. 댓글 작업은 정말 대복 작업이었거든요. 네네. 대복에서 내려오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건 기간을 딱 놓고 보면 정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그게 일부 정치 국내 정치에 관여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대북에서 북한에서 사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어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예. 이제 떠오르는데 구치소에서 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 이렇게 그때 러시아 쪽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북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IP 쪽 타고 남한으로 들어오는 그런 댓글. 이제 댓글 주로 댓글이겠죠.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이 국내 인터넷 언론 이게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
물론 드루킹 같이 국내에서 작업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주로 북한이겠죠. 북한에서 그렇게 여러 루트를 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관진 장관 같은 분이 그런 거에 대응해서 맞습니다. 사실 예. 방어 활동을 했던 거고.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엮어 들어가서 좀 과하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진짜 그렇게 처벌할 것 같으면 이 드루킹 댓글 공작 이거 가지고 빨리 문재인 대통령 처벌하십시오. 그 이제 변호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짚은 것이 네.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고 네네. 국가안보 무력화 이건 뭐 저희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국가안보 사안이고요. 무력화는 뭐 너무 예, 말씀을 예. 많이 하셔가지고. 사법권 독립 침해 뭐 네네. 이건 뭐 당연히 다 네네. 알고 있고요. 여론 조작, 네. 예, 언론 자유 침해인데 네. 다가올 탄핵에 이제 좀 추가해서 다시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유튜브 방송에 노란 딱지는 안 들어가 있죠. 이 노란 딱지는 예. 아직까지 조금 더 제가 이제 조사가 필요해서 어. 못 넣었는데 아마 3세, 4세 나오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벌써 어느 정도 첩보가 네네. 그 노란 딱지를 붙이는데 관여하는 팀이 구성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뭐 확인이 안 돼서 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그렇게 노란 딱지를 붙이고 관여하는 이제 그런 팀들이 태국인가 어쨌든 동남아 쪽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이제 유튜브 방송은 어쨌든 한국인들이 보고 딱지를 수동으로 붙인다더라고요. 붙이는데 거기에 좀 우리 쪽하고는 반대되는 성향의 분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 방송이 9월 달까지는 네네. 거의 별로 안 붙었어요. 그리고 네. 붙어도 검토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네. 풀어졌는데 네네. 10월 달 들어서서는 네. 올리면 뭐 바로 그냥 공개하기도 그래요? 전에 바로 노란 그렇죠. 딱지고요. 검토 요청하면 한 3, 4일 있다가 네네. 다 본 다음에 네네. 다 본 다음에 이제 풀어주니까 아무 네. 효과도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또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막 구글 코리아에 맞아요. 뭐 가서. 항의하고 예, 뭐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의사연락이라든지 그 무언가가 정권 차원에서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이 방송장악만 하더라도 이미 정권에서 정권 초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방송장악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MBC, KBS도 그렇고 SBS도 당시에 뭐 어쨌든 그 회장님 내려오시고 그런 사태도 있었고 방송장악이 됐는데 이 우파가 유튜버라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자 이거마저 맞아요. 제압을 하려고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아마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작업을 했을 거라는 예단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조국 장관이 했던 거라든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드루킹 건이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기존의 상식을 다 뛰어넘는 맞습니다.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좌파들은 사실 우파와는 그 국가 통치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국가 기관들 시스템을 사적 소유물로 보고 어쨌든 정권 장악하고 유지하는데 그런 가용 자원들을 총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파도 사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지금 내년 총선이 있는데 총선 특히 지금 이제 핀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예, 총선 예. 때는 정말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써서 정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법들, 탈법들이 난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네, 이 기획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네네,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서부터 이 전쟁이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길 수 있는 방향이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예, 예. 이 2020년도 네네. 예산안을 벼락치기로 예, 예. 불법적으로 이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을 가장한 그렇죠. 불법이죠. 사실상 불법이죠. 네. 제1야당을 전혀 무시하고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각자가 할 일을 다 하는 게 일단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통합을 이뤄내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군님께서는 이런 방송을 하시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더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는 진실을 계속 퍼뜨리고 알려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파가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뭐 사실 반성은 필요하지만 가급적 서로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자제하고 어쨌든 주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합심해서 싸워 나가는 게 가장 지금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지나간 탄핵을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은 네. 정리를 해주셨고 네. 또 다가올 탄핵에 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네. 기대와 또 열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파가 자유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지나간 탄핵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양해를 네네. 하면서 네네. 다가올 탄핵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체제 전쟁에서의 승리고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우리 총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탄핵에 대한 2세, 3세, 4세 더 증거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